50세의 성우에게는 평범하고 여유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재벌 2세답게 단정하게 빗어넘긴 헤어스타일. 고급 양복 위에 걸친 캐시미어 코트가 그의 품격을 말해주었습니다. 깊고 날카로운 눈빛과 꼿꼿한 자세에서는 자연스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오랜 친구들과 함께 강남의 미슐랭 3스타 1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후였습니다. 그들 역시 각계각층의 성공한 인물들이었지만 성우만큼 품격을 지닌 이는 드물었죠. 나이가 들어서도 변함없이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과의 시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즐거운 저녁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맛있었네. 다음엔 내가 살게.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식당 앞 계단을 내려오던 성우. 선선한 가을 저녁 공기가 기분 좋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앞을 지나던 순자는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죠. 급하게 가방을 뒤졌지만 그만 약을 챙겨 나오지 않은 걸 알았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르신. 달려온 성우는 서둘러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가 주세요. 순자는 낮고 작은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평생을 남을 돕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던 성우는 순자를 자신의 차에 조심스럽게 태우고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작고 단정한 외모의 순자가 어딘가 익숙해 보인다고 생각하며 말이죠. 다행히 순자는 복용 중이던 약을 다시 먹은 후 안정이 되었고 보호자 지영이 도착해서 성우는 이제 그 병원을 나오려고 했는데 그때 간호사가 부르는 환자의 이름이 이순자 환자분. 그 순간 성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순자라고 했나? 이 이름만 들으면 성우는 눈가가 촉촉해졌죠. 설마, 그럴 리가. 40년 전 10살 난 자신을 남겨두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어머니. 그 어머니의 이름이 바로 이순자였습니다. 성우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언제나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낡은 사진 뒷면에 쓰여 있는 이름. 성우와 엄마 이순자. 성우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침 어딘가 익숙했던 그 얼굴이 떠올라서 뭔가에 홀린 듯이 알 수 없는 이끌림으로 간호사를 따라 병실로 들어가는 보호자 지영이와 순자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병실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본 성우. 마치 금이 간 유리처럼 조심스럽게 천천히 고개를 숙여 병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너무나 다정해 보이는 지영이와 순자의 모습. 다행히도 안정을 찾은 순자는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이었죠. 성우는 병실을 조심스레 노크하고 들어갔어요. 너무나 다행입니다. 안정을 찾으셔서 라고 말하며 침대에 누워있는 순자의 얼굴을 아주 자세히 보았어요. 순간 성우의 심장이 요동을 치고 이내 눈가가 촉촉해지고 있었어요. 어딘가 낯익은 눈매와 얼굴, 그리고 늘 마음속에 품어둔 그 이름 석자. 성우는 다리가 휘청거렸고 문틀을 꽉 잡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지영이는 너무나 밝고 환한 얼굴과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온 은인이시네요. 어디에 계셨었어요?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찾으러 다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엄마가 평소 드시던 약을 안 챙기고 나가셔서 그만. 지영은 자신의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온 성우에게 계속해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었죠. 엄마, 이분이셨어. 지영은 순자에게 성우를 소개했어요. 순자는 몸을 일으킬 기운은 없었지만 이제는 어지럽지도 않고 컨디션이 잘 회복되고 있어서 밝고 푸근한 목소리로 성우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제가 너무 큰 신세를 지게 되었네요. 퇴원해서 딸과 함께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귓가에는 지영과 순자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고 그저 그 목소리들은 윙윙 귓가를 맴돌 뿐이었죠. 오직 순자의 얼굴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뿐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주름들이 얼굴을 덮고 있었지만 그 눈매는 여전했습니다. 어린 성우를 재워주며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따뜻한 눈매, 그리고 그 코의 오똑한 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던 익숙한 그 입술의 모양, 10살 어린아이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어머니의 얼굴, 늘 자기 전 사진으로 보고 또 본 그 얼굴, 40년이 지나 50세가 된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었던 그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구나. 성우의 눈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40년 만에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뛰어 다시 만난 어머니였습니다. 성우의 모습에 지영은 의아해하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안 좋으신가요? 지영은 이런 성우가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순자는 이런 성우를 보며 갑작스럽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40년 전 그날 마지막으로 성우를 품에 안았던 그 순간처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별의 아픔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재회의 전율이었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 남자의 얼굴 윤곽, 저 깊은 눈매, 저 목소리의 울림, 모든 것이 40년 전 자신이 마지막으로 본 어린 성우의 모습과 겹쳐지고 있었거든요. 설마, 정말 설마, 순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현실 감각이 사라지는 듯했어요. 성우가 천천히 다가올 때마다 순자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 걸음걸이, 어린 시절 성우가 자신에게 달려올 때의 그 모습이 어른이 된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저 어깨의 선, 고개를 갸웃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저 습관. 순자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목구멍이 메말라서 숨쉬기조차 어려웠어요. 40년간 그리고 그리워했던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 얼굴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성우는 지갑을 열어 그 속에 고이 넣고 다니던 사진을 꺼내 침대에 누워서 떨리는 눈빛으로 자신을 보고 있던 순자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혹시 이 사진을 아시나요? 이 사진 속 아이와 그 옆에 있는 아이의 엄마. 그 사진을 받아든 순자는 이내 눈물을 왈칵 쏟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성우, 내 아들 성우. 그리고
30대의 나의 모습.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아들 성우. 내가 키울 수 없고 만날 수 없었던, 아니 만나면 안 되었던 성우. 성우야, 네가 내 아들 성우가 맞는 거니? 성우니? 어머니 맞으신 거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40년 전 자신이 죽을 만큼의 고통을 참으며 떠나보낸 내 아들이 이제 50세의 중년 남성이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이 현실을 순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성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40년 만에 어머니를 이렇게 만나다니. 밤마다 사진을 보며 원망과 그리움에 잠들었는데 그런 어머님을 마주하니 뭐라고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내가 어떻게? 순자는 온몸을 떨며 성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함, 너무나도 어색한 공기가 병실 가득 채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기는 성우의 원망과 눈물로 더욱 채워졌어요. 어머니, 어떻게 저를 버리고 떠나실 수가 있으셨나요? 제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왜 그 세월 동안 저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죠? 제가 어떻게 크고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도대체 어디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성우는 요동치는 마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성우는 순자를 백방으로 찾고 있었지만 그녀의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없으셨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야기만 꺼내면 얼굴이 돌변하시면서 그 여자 얘기는 다시는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셨죠. 어린 저는 왜 엄마를 그렇게 미워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절대 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으셨어요. 생일이면 항상 값비싼 선물은 사주셨지만 직접 주시는 법은 없었죠. 늘 비서를 통해서만 전해주셨고 저는 그 선물을 받으면서도 왜 아버지가 직접 생일 축하해라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으시는지 궁금했어요. 놀이동산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김 비서 성우 데리고 가라고 하시며 신문을 펼치셨죠.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와 손잡고 놀이기구를 타고 싶었는데 항상 혼자였어요. 비서 아저씨는 친절하셨지만 그분도 그냥 일이니까 저를 돌봐주시는 거라는 걸 어린 나이에도 알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와 제가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정작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어요. 아버지는 늘 저를 마치 귀찮은 의무 같은 존재로 대하셨어요. 그런데 왜 성우의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엄마는 아무 말도 없이 날 버리고 떠나셨습니까? 왜 그냥 사라져 버리셨어요? 저는 매일 밤 울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엄마가 왜 나를 싫어하실까?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왜 저만? 성우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때 그 10살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복잡하게 얽힌 채로 10살이었어요. 겨우 10살이었다고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엄마가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할아버지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었어요. 엄마 언제 돌아와? 내가 뭘 잘못했어? 계속 물어봤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왜 엄마가 날 버렸는지, 어디서 뭘 하며 사시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나요? 성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0세가 된 지금도 그 순간만큼은 엄마를 찾아 울던 10살 어린아이 그대로였습니다. 40년간 억눌러왔던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성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순자는 마치 심장에 날카로운 칼이 꽂히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이토록 외롭고 차가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사실, 그것도 자신이 아들의 행복을 위해 내린 선택 때문이라는 현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에는 4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죄책감, 그리움, 후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내가 뭘 한 거지? 순자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아들이 풍요롭고 사랑받는 환경에서 자랄 거라고 믿었던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성호가 말하는 모든 순간들, 혼자 생일을 보내야 했던 날들,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어머니 없이 울며 잠들었던 밤들, 그 모든 것들이 순자의 가슴을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성우를 끌어안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너무 미안하다, 성우야. 너무 미안하다. 순자의 목소리는 40년간 가슴에 묻어둔 모든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한들, 내가 준 너의 상처가 위로가 되겠니?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내 말을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들어봐 주렴. 순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너를 떠난 진짜 이유를, 엄마가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한 번만 들어줄 수 있니? 순자는 성호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어머니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순자의 눈물 어린 고백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을 드러내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순자가 힘겹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성공한 기업가이자 주위에서 칭찬받는 사회 사업가였어.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언론에서는 모범적인 CEO라고 불렸지. 하지만 집에서 아내였던 나에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전 그 끔찍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거든요. 결혼 초반만 해도 그나마 괜찮았어. 하지만 네 아버지 기업의 사업 파트너였던 내 남동생 회사가 파산하고 우리 친정이 뿔뿔이 흩어지던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지.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내 아버지는
내 가족의 실패를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몰아갔어. 너희 집안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역시 가문이 중요하다면서. 술만 마시면 손찌검이 일상이 되었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분을, 책을, 심지어 그릇까지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어.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매일 밤 상처를 숨기느라 화장품으로 멍자국을 가리고 긴팔 옷으로 팔의 상처를 감췄어.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었지. 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 순자의 목소리에 절망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 이래서 여자는 믿을 수 없다며.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어. 내가 조금이라도 울기만 해도 엄마가 제대로 못 키워서 그렇다고 나를 탓했지.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매일이 지옥 같았어. 사랑하는 내 아이를 품에 안고도 행복할 수 없었지. 내 아버지가 언제 또 화를 낼지, 이번에는 얼마나 심하게 할지 늘 두려웠거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너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어. 몇 벌의 옷만 챙겨서 새벽에 몰래 집을 나왔지. 순자는 그때를 떠올리며 몸을 떨었어요. 네 아버지는 며칠 만에 나를 찾아왔어. 성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과를 하러 온 게 아니었어. 순자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협박이었지. 네가 성호를 데리고 있으면 나는 그 아이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안을 다시 풍지박산시켜서 이번에는 정말로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했어. 순자의 얼굴에 절망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지. 하지만 지금 성호를 돌려보내면 정당한 후계자로 인정받고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선택은 내가 해라. 가난한 어머니와 함께 고생할 것인가, 아니면 재벌가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순자는 그때의 무력감을 떠올리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너무나 무기력했지. 이제 30 중반이 넘은 젊은 여자가 친정도 망하고 돈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재벌가의 권력과 돈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순자는 40년 전 그 며칠간의 고민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어. 순자의 목소리가 메말랐습니다. 품에 안긴 너를 바라보며 끝없는 고민에 빠졌지.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살면 이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플까? 순자는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재벌가로 돌아간다면 너는 최고의 교육을 받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며 나중에는 거대한 기업의 후계자가 될 수 있어. 모든 기회가 내 앞에 열릴 거야. 순자는 성호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사랑 때문에 이 아이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어. 내가 이 아이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 곁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선택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웠던 것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가 자라서
나를 원망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었어. 엄마가 날 버렸다.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았다고 평생 생각하며 살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네가 풍요롭고 안락하게 살 수 있다면, 좋은 교육을 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면, 나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수하기로 했어. 평생 원망받을 각오를 하고,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 각오를 하고, 눈물을 삼키며 너를 돌려보내기로 결심한 거야. 순자는 그 마지막 밤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너를 꼭 안고 밤새 울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성우야.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야 라면서 내 따뜻한 체온을, 내 작은 숨소리를, 내 보드라운 손길을 가슴 깊이 기억해두려 했어. 순자가 이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병실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순자의 이야기를 들은 성우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40년간 어머니에 대해 품고 있던 원망의 마음이 서서히 안쓰러움과 이해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이제야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미국으로 건너간 순자는 운명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열기 어려웠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랑을 믿기 힘들었죠. 하지만 그 남자는 순자의 아픈 과거를 모두 이해해 주었고, 성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남자의 진심 어린 위로 덕분에 순자는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재혼 후 몇 년이 지나 순자는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순자를 닮아 착하고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 딸을 키우면서도 항상 성우를 생각했습니다. 성우도 이 아이만큼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성우는 행복할까? 딸에게 자장가를 불러줄 때마다, 예쁜 옷을 입혀줄 때마다 순자는 성우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떠올리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순자는 딸을 키우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성우도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하지만 재벌가 내부의 진실은 믿기 힘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우가 순자와 재회한 후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한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성우는 순자의 말을 듣고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왜 어머니에게 그토록 폭력적이었을까? 왜 밖에서는 그토록 존경받는 분이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을까? 성우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날 밤부터 성우는 마치 수사관이 된 것처럼 과거의 흔적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 창고에서 40년 전 가족 사진들을 찾아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어머니 순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사랑이 아니라
마치 귀찮은 존재를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죠. 성호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표정에서도 애정보다는 의무감만이 느껴졌습니다. 성호는 아버지의 오래된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일정표, 당시 회사 임직원 명단, 그리고 개인적인 기록들까지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 차근차근 살펴봤어요. 그러던 중 성호는 아버지의 책상 깊숙한 서랍에서 낡은 가죽 메모장을 발견했습니다. 40년이 지나 누렇게 변색된 그 메모장. 성호의 손이 떨렸어요. 왠지 이 안에 모든 답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메모장을 펼친 순간 성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영희와 병원에 다녀왔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한다. 기쁘다. 성호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영희가 누구지?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른 아이가 있었다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기록이었습니다. 영희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다. 이제 순자에게서 태어날 아이는 어쩌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 성호는 메모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에게는 다른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 내려가자 더욱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순자가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영희와 우리 아들에게 가 있다. 순자는 이제 방해가 될 뿐이다. 영희가 말했다. 순자가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고. 맞는 말이다. 순자를 내보낼 방법을 찾아야겠다. 진실을 마주한 충격에 성호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내쫓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드디어 순자를 내보냈다. 영희의 계획이 완벽했다. 순자의 친정을 파산시키고 내가 후계자를 믿기로 압박을 가하니 결국 아이를 포기했다. 이제 영희와 우리 아들, 그리고 장자를 보듬는 사업가로서 필요한 성호, 모든 것이 완벽하다. 성호는 메모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어머니를 내쫓으려고 계획했던 거구나. 그리고 그 영희라는 여자가 지금의 새어머니구나. 성호는 회사 기록을 더 파헤쳤습니다. 임직원 명단에서 박영희라는 이름을 찾아냈어요. 당시 아버지의 개인 비서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회사 복리후생 기록에서 영희의 출산 휴가 기록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즉, 아버지에게는 이미 새로운 가족이 완성되어 있었고, 순자와 성호는 그들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성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영희 명의로 거액의 돈을 정기적으로 송금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희와 그 아들 명의로 고급 아파트까지 구입했었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는 순자와 결혼하기도 전부터 영희와 불륜 관계였고, 영희가 임신 중일 때 순자도 임신한 상황이 되자 영희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자의 친정을 의도적으로 파산시키고 순자에게 폭력을 가하며 마침내 순자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몰아간 것이었어요. 가장 끔찍한 것은 어머니 순자가 아들의 행복을 위해 내린 숭고한 희생이 사실은
아버지와 영희의 치밀한 계획에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그리고 어머니가 당한 배신의 깊이를 깨달았을 때의 분노. 모든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 비서 영희에게 순자와 성우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성우는 더 깊이 조사할수록 영희의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성우가 발견한 기록과 측근들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영희는 순자의 남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요 거래처들에게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 회사는 곧 망할 예정이다. 대금, 지급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식의 소문을 퍼뜨린 거죠. 영희는 아버지의 비서라는 위치를 이용해 아버지 몰래 순자 친정 회사와의 계약을 취소시키고 다른 협력업체들도 하나둘 발을 빼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듯 순자의 친정은 연쇄 파산에 빠져들었어요. 또 영희는 매일같이 아버지에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순자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순자의 가문 때문에 다른 재벌가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요. 순자가 있는 한 당신은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순자를 변호하거나 동정하는 기색을 보이면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게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저와 우리 아들인가요? 아니면 순자인가요? 점점 아버지는 영희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영희가 순자가 이렇게 말했다. 순자가 저렇게 행동했다고 하면 그대로 믿었어요. 심지어 사실이 아닌 것도 말이죠. 영희는 아버지를 통해 순자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성우의 미래가 불안하다. 재벌가의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아들 교육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엄마냐는 식으로요. 영희는 또한 가정부들과 다른 직원들에게도 공작을 펼쳤습니다. 순자 부인이 요즘 많이 우울해하신다. 아기 돌보는 것도 힘들어하신다. 이런 식의 소문을 퍼뜨려서 순자가 마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었어요. 마침내 영희는 아버지에게 최후 통첩을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저와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면 순자를 내보내야 해요. 그래야 성우도 정당한 후계자로 보여지고 우리도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영희는 심지어 순자가 자발적으로 떠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순자가 떠난 후 영희는 빠르게 그 집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우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냉혹했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성우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제가 친어머니처럼 잘 돌봐드릴게요. 아버지가 없을 때는 너를 이 집에서 살게 해주는 것만도 감사해야 해. 진짜 엄마도 너를 버리고 간 주제라며 성우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죠. 영희의 이복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성우를 친형제처럼 대했지만 아버지가 보지 않을 때는 너는 버려진 아이야. 우리 엄마가 불쌍해서 키워주는 거야 라며 성우를 괴롭혔어요. 아버지는 점점 영희와 그녀의 아들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저는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들도 아버지 사업을 배우고 싶어 해요 라며 서서히
회사 업무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비서 업무였지만 점점 중요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당신이 바쁘실 때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라며 계약서 검토, 투자 결정, 인사 문제까지 관여했어요. 영희의 아들이 성인이 된 후에는 아예 회사의 핵심 부서에 배치되었고 성우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형제가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영희 모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성우가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영희 모자가 지난 20년간 체계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심지어 아버지를 위해서라며 성우를 속였습니다. 아버지가 나이 드시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중요한 재산 관리는 내가 대신 해드리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요. 모든 증거를 정리한 성호는 섬뜩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그리워했던 어머니를 괴롭히고 내쫓은 것은 영희의 치밀한 음모였습니다. 영희는 처음부터 순자를 제거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그 계획을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아버지는 영희의 조작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피해자이자 공범이었습니다. 영희의 달콤한 말에 속아 진짜 가족을 버리고 가짜 가족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어리석은 남자였던 거죠. 그리고 성우 자신도 40년간 그들의 계획 속에서 놀아났던 것입니다. 영희는 성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곁에 두었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에게 친아들이 있다는 명분을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아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성우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순자의 고통스러운 선택도 자신의 외로운 40년도 모두 한 여자의 탐욕과 야망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우에게 이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순자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행복을 위해 내린 선택이 오히려 아들을 평생 외롭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어느 날 순자는 성우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성우가 새어머니 밑에서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자랐을 거라고 믿고 기업의 후계자가 되리라고 믿으며 평생을 살아왔던 순자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순자는 오래 간직해온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기업의 불법과 횡령을 증명하는 확실한 비밀 문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린 성우를 데리고 그 집을 나올 때 만약을 위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금고 속에서 몰래 가져온 문서였던 거예요. 성우야, 이걸로 널 억눌렀던 집안에 복수하거라. 정의의 심판을 내려다오.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거들을 손에 든 성우.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0년 인생 중 처음으로 성우는 자신이 진정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모든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10살 때 엄마를 찾으며 울던 밤들, 새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이복 형제의 무시와 경계심, 아버지의 거칠애 뿐인 다정함. 하지만 이제
그 분노는 맹목적인 원한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 억눌려 살았던 분노와 정의감이 하나로 합쳐져 더욱 강력하고 의미 있는 힘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성호가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왜 이 모든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호의 어깨가 펴졌습니다. 40년간 웅크러졌던 마음이 마침내 당당하게 펴진 것입니다. 성호의 목소리에도 이전과는 다른 힘이 실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성호의 눈에는 40년간 볼 수 없었던 빛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이, 정의가 실현되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서들을 정리하며 성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더 이상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이제 나는 심판자다. 드디어 그의 정기 주주총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성호는 검은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순자가 준 문서와 그가 치밀하게 준비한 서류가 든 서류 가방을 들고 회사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대회의실에는 수백 명의 주주들과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 이복 형제가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호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성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회사와 주주들을 속여온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성호는 하나씩 문서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이 스크린에 나타나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탈세용 페이퍼 컴퍼니 문서가 공개되자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것은 지난 20년간 저 사람들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린 명세서입니다. 성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조작된 자료야. 새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은행거래 내역과 사진 증거까지 나오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주주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에게 맡길 수 없다. 즉시 퇴진하라.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 결국 긴급 투표가 실시되었고 압도적인 표차로 아버지와 새어머니, 이복형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성호에게 새로운 경영권을 위임했습니다. 40년 만에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성호의 발걸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짓눌렀던 모든 권력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아버지는 경영진에서 완전히 축출되었고 새어머니와 이복 형제 역시 회사에서 영구 퇴출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검찰에서는 이들의 횡령과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성호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과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한때 너는 이 집안의 흠집이라고 말했던 새어머니는 이제 감히 성호의 눈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호가 40년간 받았던 냉대와 무시, 그리고 어머니 순자가 겪었던 모든 고통의 진짜 이유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왜곡되고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순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성호의 고독한 40년이 의미 있는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함께 못 지낸 세월의 슬픔은 잊고 남은 시간 더 행복하게 지내요. 성호에게 가장 큰 보상은 권력이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며칠 후 성호는 순자와 여동생 지영을 만나기로 했어요. 성호는 어머니와 운명적인 재회가 이루어졌던 그 미슐랭 스시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앞을 지나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주방장이 성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어요. 사장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신가 보네요. 더욱 정성스럽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성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제 가족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식사거든요. 지영은 어머니를 닮아 작고 아담한 체격에 활짝 웃는 인매가 너무 예쁜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성호를 본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반가움이 가득했어요. 오빠, 지영이 쑥스럽게 그 단어를 꺼냈을 때 성호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뜨거워졌습니다. 40년 만에 느껴지는 가족의 따뜻함. 그 따뜻함이 그가 평생 갈망하던 모든 것이었어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 혈육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누군가에게 진짜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간절함까지. 지영아, 성호는 목이 메어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쁜 동생을 너무 늦게 만났네. 미안해. 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 괜찮아요. 이제라도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엄마가 늘 오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성호는 정말 착한 아이야라고. 그 순간 성호는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자신을 포기한 게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동안 이런 날을 꿈꿨는데 너무나 행복한 순자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 성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은 권력도 복수도 아니었다는 것을. 바로 이런 따뜻한 가족의 시간,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성호는 어머니와 지영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어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내가 평생 찾던 거였구나. 5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호는 진정한 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성호가 살았던 곳은 집이 아니라 그냥 건물이었어요. 아무리 큰 저택이라도, 아무리 비싼 가구들로 채워져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차가운 공간일 뿐이었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이 진짜 집이었던 거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바로 가족이구나. 성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날 이후 성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어머니와 지영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지영이 요리를 배워오면 성호가 맛을 봐주고, 순자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 성호와 지영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성호는 지영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고, 지영은
성우에게 미국에서의 생활을 들려주었죠. 4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혈육이라는 건 신기했어요. 금세 가까워질 수 있었거든요. 순자는 매일 밤 기도했어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상처를 치유해 갔어요. 성호는 40년간의 외로움과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가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지영의 밝은 에너지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거든요. 순자는 40년간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성호가 자신을 용서해줬고, 이제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지영은 오빠라는 존재가 생긴 것이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엄마가 늘 그리워했던 그 오빠를 이제 자신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성호는 또 자상하고 이해심 깊으신 새아버지도 만났죠.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기적이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